네, 부디의 뉴스 따라잡기입니다. 한 주 동안 또 어떤 부동산의 따끈따끈한 소식들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고요. 부디 의견도 들어보고 어떤 부분 집중적으로 좀 살펴봐야 되는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위험선 넘어 7만 가구 향한 미분양. 원희룡 장관 떠안을 단 게 아니다. 두 번째, 추가 금리 인상 대 동결, 팽팽히 맞선 1월 금통위 이창용 총재 캐스팅 보트 행사할까? 3번, 기준금리 인상에도 미국 부동산 업계가 환호하는 이유는 4번, 대출 규제 완화 효과 15억 원 초과 서울 아파트 거래가 늘었다. 다섯 번째, 대못 뽑은 재건축은 웃는데 매력이 줄어든 리모델링은 한숨을 쉬고 있다. 다섯 가지 뉴스인데요. 하나하나 좀 볼까요, 부디? 예. 네. 지금 7만 가구 향한 미분양, 네. 위험선이 넘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네. 지금 국토부에서 위험 수위를 보는 게 20년 평균 미분양 물량을 보는 거예요. 네. 예, 그래서 그게 이제 6만 2천 가구래요. 네. 그 6만 2천 가구인데 지금 12월까지 네. 집계를 해보면 6만 8천 6만 8천 가구 여가구가 된대요. 12월. 그러면 네. 지금 6만 2천 가구를 넘어섰잖아요. 네네. 그래서 지금 위험 수위다 지금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단계고요. 그래서 근데 지금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아직까지 뭐 정부에서 떠안을 단계는 아니다. 떠안을 생각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 아니겠어요? 근데 그 선은 아직은 아닌 것 같다. 그 떠안을 단계는 아직 네. 아니다. 결국 떠안는다는 건 뭐예요? 과거에 우리 사례를 보면은 네. 이렇게 미분양 아파트가 가장 크게 많이 생겼던 때가 2009년도거든요. 네. 2009년도에는 16만 몇천 호 정도 됐어요. 16만 호가 넘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지금 2020에서 21년도, 네. 한 2년 전이죠. 그때는 우리 미분양 물량 한 1만 가구밖에 안 됐거든요. 네. 1만 가구. 근데 지금 엄청나게 늘은 거죠. 지금 그쵸. 사실 6만 8천 여 가구. 거의 뭐 7만 가구 보고 있으니까요. 엄청나게 늘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좀 걱정이 많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네. 견딜만 하다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제가 보고 있는 거는 이제 이런 생각이에요. 미분양이 이렇게 지금 많이 급격하게 는다고 하지만 네. 일단 2009년도에 16만 호 이거에 비해서는 사실은 지금 많이 아직은? 작잖아요. 아직. 물론 그때는 최고점이니까 거기에 비교하면 안 되겠지만 네. 그런데 미분양 물량에서 가장 핵심은 악성 미분양이에요. 악성 미분양이라는 거는 준공이 난 다음에 미분양이 나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준공은 미분양을 악성 미분양이라고 하는데 이 악성 미분양을 좀 유심히 봐야 돼요. 우리 그냥 일반 미분양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네. 더 중요한 건 악성 미분양이에요. 네. 그래서 이 악성 미분양이 지금 한 7,518가구? 7,518가구, 7,000가구 대 계속 지금 네. 7,000가구대에 머물고 있어요. 자, 그런데 2009년도가 한 16만 호 이상 미분양이 많았다고 했잖아요. 네. 2009년도에 준공 미분양이 5만 가구가 넘었어. 5만 가구. 그래서 지금 아직 지금 7,000가구대에서 머물고 있기 때문에, 크게 그렇게 악성 미분양이 그렇게 아직까지는 크게 우려할 만한 상황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지금 이 미분양이 늘어나는 이유가 있잖아요. 네. 미분양이 늘어나는 이유는 막 금리가 인상이 돼서 주택 수요가 감소하는 거죠. 금리가 높으니까 대출을 받아서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너무 높으니까. 그래서 근데 여기서 또 하나 봐야 될 게 이 공급 물량이 많으냐를 봐야 되거든요. 네네. 공급이. 그러니까 금리가 높아서 주택 수요가 없는데 공급 물량까지 많아버리면은 미분양이 더 생기겠죠. 그렇죠. 근데 지금은 지금은 공급이 많은 시점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서울은 특히 그렇죠. 특히 서울은 더하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금리 인상으로 주택 수요가 감소해서 지금 미분양 물량이 늘어나는 게 때문에 이것은 계속 늘어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게 제 판단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크게 걱정할 필요 없고, 그리고 만약에 정말 만에 하나 미분양 물량이 엄청 계속 늘어난다. 그러면 이제 정부에서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떠안는다. 이 말을 우리는 유심히 잘 봐야 된다.
떠안을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미분양 물량 중에서도 악성을 조금 잘 그렇죠. 추적해 볼 예, 필요가 그게 있다. 중요해요, 실제로. 네, 라는 말씀입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 그럼 다음 얘기로 좀 가볼게요. 이게 금리 얘기인데, 이제 금리 인상의 끝이 어느 정도 보인다라고 우리가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아직 뭐 마무리는 아니지만 어쨌든 끝은 보인다라는 건데요. 이게 그래서 추가 금리 인상을 놓고 정확하게 이제 반반으로 나뉘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뭐 좀 더 좀 물가가 잡힐 때까지 네. 더 가야 된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고, 실무 경제에 또 악영향을 주니까 멈춰야 된다 이렇게 네.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전문가 입장에서. 전 전문가는 아니고. 네. 미국하고 이제 너무 음. 금리 격차가 벌어지는 것에 대해서 우려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정부는 어느 정도 지금은 이 정도까지는 감내가 가능한 수준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좀 특이하게 가계부채가 부동산 쪽으로 좀 많다 보니까 이게 뇌관이 될 수 있으니까 지나치게 올리는 것도 좀 부담스러울 수 있어서, 감내가 가능한 수준이라면 어느 정도 좀 동결적으로 무게가 이제 실리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같은 네, 생각이에요. 저도 아마 이제 지금 뭐 평평하게 맞서게 되면 결국 네. 이제 금통위원장이 네. 키를 지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결국은 올리기가 상당히 좀 어렵지 않을까. 지금 현재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나 그리고 또 미국이 어쨌든 지금 상당히 물가가 아직까지 높지만 목표 그래도 물가에는 아직 멀었지만 네. 그래도 지금 뭔가 조짐이 보이니까 네, 네. 저는 동결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과정이겠죠. 팽팽하게 의견이 나뉘는 게 금통위에서도 나타났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중요한 네. 거는 그거예요. 이게 지금 한번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뭐 언론에서는 금리가 뭐 아직까지 더 올라갈 수 있고 이게 금리가 이렇게 불확실성이 크다 얘기하지만, 사실은 지금보다 올려봐야 이제 한 번이야 진짜. 한 번 이상 못 올려요. 많이 올리면 한 번이에요. 그래서 이미 결정이 돼 있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그것을 너무 그렇게 뭐 우리가 불안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 네. 하지만 안 올릴 것이다, 못 올릴 것이다, 이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2월 금통위에서 이제 다가오는 2월 금통위에서 최종 결정권, 캐스팅 보트라고 하죠. 그걸 이창용 총재가 행사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3대 3이 되면 최종 결정권을 이제 행사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금통위 의장을 맡은 이후, 그러니까 한국은행 총재가 금통위 의장을 맡은 이후에 총재가 이런 캐스팅 보트를 행사한 사례가 단 3차례였대요. 예, 맞아요. 이번에 3대 3이 돼서 그렇게 또 행사를 할지 그런 것도 좀 주목을 해볼 만하고요. 금리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다음 기사 볼게요. 다음 기사는 기준금리 인상에도 미국 부동산 업계 환호하는 이유는입니다. 이게 이제 그런 거죠. 네. 이게 뭐 금리 인상과 상관없이 지금 경기가 계속 이제 둔화될 것이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니까, 미국 사람들이 침체 얘기가 많이 나오죠. 네. 그러니까 장기채 금리가 계속 지금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장기채 금리가. 그래서 장기채 금리가 하락하면은 이게 이제 주택 대출, 담보대출에도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그럼 담보대출이 더 낮아질 것이다, 이런 지금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오히려 환호를 하고 있다,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진짜 부동산이 활황이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 그렇죠. 금리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런 거죠. 네. 지금 미국의 부동산 시장이 바닥이 아닌가,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고 해요. 그건 뭐냐면은 전 미 주택건설협회가 발표한 건설 자신감 지수라는 게 있는데, 예, 이게 아주 재밌어요. 이게 2021년 12월 이후로 지금 상승을 처음으로 시작했다. 이게 이제 이런 거죠. 이게 이 지수가 50 이상이면은
주택 시장을 보는 그런 시각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본다. 50 네. 미만이면 부정적이다. 네, 그런데 네, 네. 이게 지금 그 저점을 찍고 지난달에 32일 정도 됐는데 31% 퍼센트 정도 됐는데 지금 35%가 아, 바닥을 찍고 이제 올라가는 거 아니냐, 네. 저점 찍고 반등하는 거 아니냐. 지금 이렇게 물론 아직도 50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당연히 안 네. 좋지만은 뭔가 반등의 조짐이 보인다. 지금 이런 긍정적인 지금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신감 지수라는 게 있군요. 별거 다 있어요. 네. 근데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이게 하락한다라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이 대출 금리가 떨어지게 되면 아무래도 어떤 주택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 있잖아요.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네네.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네. 이런 얘기죠. 네. 다음 기사 봅니다. 대출 규제 완화 효과일까? 15억 원 초과 서울 아파트 거래가 늘었다라는 건데 어느 정도 늘었어요? 예, 이게 서울 아파트가 뭐 작년 10월, 11월 거래량보다 22.3% 이렇게 증가했대요. 그래서 15억 원 이상이면 고가 아파트로 그래도 분류가 되잖아요. 지금 이제 고가 아파트도 대출을 받을 수 있게끔. 원래 15억 원 대출 못 받거든요. 이거 초고가 아파트거든요. 근데 사실 15억 아파트가 초고가 아파트일까요? 이거 조금 잘못된 것 같아요. 요즘 뭐 지금은 가격들이 떨어졌지만 작년까지만 해도 15억이면은 뭐 그게 무슨 초고가 아파트야. 20억 다 넘어가고 막 이런 아파트들은 뭐라고 웬만하면 다 10억 넘고 이랬었죠. 그러니까. 그렇죠. 근데 어쨌든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초고가 아파트인데 이런 고가 아파트들이 거래가 되고 있더라. 거래가 늘어나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상당히 조금 이 규제 13 대책의 규제 완화 효과, 그다음에 이제 대출 규제 대출을 15억 초과 15억 이상 되는 것도 대출 받을 수 있게끔 해놔서 그런 영향으로 거래가 늘어나고 있다. 근데 항상 그런 거죠. 지금 그 규제 13 대책에서 여러 가지 규제들이 풀리니까 완벽하게 다 풀리진 않았지만 그래도 생각외로 크게 풀렸으니까요. 풀리다 보니까 이제 심리가 조금씩 살아나는 것이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바닥 아니야? 하고서 초급매로 나왔던 그런 물건들이 지금 빠르게 거래가 되고 있다. 거기에서 이 15억 이상 넘어가는 그런 아파트나 이런 주택들이 지금 상당히 많이 거래가 된다. 지난 달에 비해서,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군요. 상당히 그래서 거래량이 일단 이 초급매,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그런 거잖아요. 이게 거래가 뭐 5천 단지 이상 이런 되는데 거기서 3개, 4개 이렇게 거래되는 게, 이것은 사실은 거래량이라고 보기 어렵고요. 이거는 정말 급매,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거나 뭔가 목적이 있는 그런 것들이 거래가 되는 거지, 그것을 정상 거래라고 볼 수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런 초급매들이 매매가 되고 나면은 그다음부터는 이제 정상적인 거래가 될 거예요. 그리고 정상적인 거래가 시작되면서 거래량이 늘어나서 서울 같은 경우가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거는 한 3,000세대 이상 거래량이 늘어나야 된다. 지금 아직 서울은 1,000세대를 못 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1,000세대가 아니라 뭐 800세대 이렇게 지금 되니까 이게 그래도 한 3,000세대 가까이 되면 그때부터는 완연한 이제 상승 추세로 갈 텐데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은 뭐 거래 절벽이 이어지고 있죠. 그렇죠. 등하기가 이어지고 있지만 초급매만 지금 사라지고 있어요. 그래도 세부적인 어떤 변화들 좀 감지를 해보자는 의미로 준비를 또 해본 거고요. 5번째 보겠습니다. 재건축 그리고 리모델링, 이게 지금 온도차가 좀 있다고요? 네. 이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은 지금 좀 다른 개념이죠. 사실 우리가 여태까지 낡은 아파트 부숴서 새 아파트 짓는 걸 재건축이라고 얘기를 해왔는데, 그런데 이제 재건축이 규제가 없이 쌓여서 재건축을 잘 하지 못하니까 그 대안으로 이 리모델링이라는 게 등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리모델링은 여러분들이 잘 아실래나 모르겠지만,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리모델링은 아파트를 부수긴 부수는 거예요. 다 부숴서 하는데 전체를 다 부수는 게 아니라 내력벽을 남겨놓는 거예요. 내력벽을 남겨놓고 부숴서 거기 똑같이 뭐 주차장도 만들고 다 하는 건데, 최고 층수를 제한이 있어가지고 3계층 이상 못 올려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일반 분양이 많이 안 나오는 거죠. 일반 분양이 많이 안 나오는 거고, 그리고 단지 어떤 커뮤니티 시설 이런 것도 제한적이고, 왜냐면 다 부셔서 새로 지면은
정말 마음대로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제한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재건축이 잘 진행이 안 됐을 때는 그 대안으로 리모델링 쪽으로 많이 갔죠. 넘어갔죠. 네. 그런데 지금 현 정부 들어와서 재건축을 활성화시키겠대요. 네. 안전진단 규제 풀어주고 지금 막 목동도 지금 다 이제 재건축 스타트하고 있고 이럴 경우는 그럼 우리도 재건축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왜냐하면은 재건축과 리모델링의 사업성을 봤을 때는 사실 재건축을 하는 게 사업성이 크고 아파트 단지도 아무래도 좀 그렇죠. 더, 네. 좀 더 명품 단지로 만들 수 있는 거 크고 그렇기 때문에 굳이 리모델링을 할 이유는 없거든요. 그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거는 이제 어떤 경우가 되냐면은 재건축을 하고는 싶은데 재건축을 하기는 너무 우리가 용적률을 너무 높이 써서 막 용적률이 옛날에 우리 그 90년대 이럴 때 뭐 후반 이럴 때는 용적률 거의 뭐 한 300%대 막 이렇게 넘어가게끔 막 줬거든요. 네. 그러니까 완전 고층으로 막 졌어. 그럼 그런 것들은 오히려 용적률을 높게 받을 수가 없잖아요. 재건축을 그렇죠. 하더라도 사업성이 전혀 없는 거예요. 이 저층 아파트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아파트들은 리모델링 쪽으로 가는 거고, 그렇지 않고 뭔가 오래돼서 정말 그런 사업성이 좋은 아파트들은 당연히 재건축으로 가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너무도 당연한 귀결이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런데 이제 반대로 또 정권이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또 막 그 재건축 재개발 못하게 해. 네. 그럼 이제 또 리모델링이 다시 뜰 수 있겠죠. 그렇겠죠. 그래서 리모델링은 한마디로 주류는 아니다라고 생각이 돼요. 우리 개발 시장에서 재개발 재건축이잖아요. 그런데 거기 리모델링이라는 게 등장을 했는데 리모델링은 한마디로 대안이죠. 이 주류가 안 됐을 때 네. 비주류지만 거기 하나의 틈새 시장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 재건축 할 수 있는데 리모델링으로 간다? 이것은 아닌 걸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도 저희 지금 요거 녹화가 7일 화요일인데 오늘자로 기사가 났잖아요. 일기 신도시 네, 재건축 안전진단 면제하고 용적률도 최대 300%까지 해준다. 라는. 예, 그 대신 이제 공공 기여를 좀 해라. 네, 예, 임대 그렇죠. 임대를 넣고 뭐 이런 것들. 그게 지금 일단 아직 뭐 100% 확정은 아니고요. 네. 일단은 2월 중에 발의한다는. 그렇지. 네. 2월 중에 지금 발의한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당, 일산, 중동, 평촌 3본이죠. 일기 신도시. 저랑 좀 다르게 하시는. 저는 분당, 일산, 평촌, 3번, 중동 이런 순서로 가는데 전 지금 기사에 나온 순서였어요. 기사에 나온 순서. 그대로 읽었습니다. 제가 본 기사에 요 순서여서 오해 없으시길. 네. 근데 리모델링 때는 또 증축 가구 수 현행 15%보다 더 확대하겠다. 이런 내용도 담겼네요. 그래도 가장 관건은 뭐냐면요. 내력벽이에요. 그 내력벽을 철거를 해야지 다양한 평면이 나오거든요. 이 내력벽 철거는 진짜 리모델링에서는 핫 이슈잖아요. 그럼요, 핫 이슈죠. 그런데 그게 국토부에서 결론을 안 내주고 있어요. 이거를 된다 안 된다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계속 무슨 용역해서 발표할게 하고 발표 안 하고.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은 그 내력벽이라는 게 전문가들마다 의견이 틀려요. 이거를 철거해도 된다. 무너질 가능성이 있는데 이렇게 갈리거든요. 전문가들도 실제로 건축 쪽에 전문가들도. 근데 학자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국토부에서 이거 괜찮습니다. 아무 이상 없어요. 자, 철거하고 하세요. 하다가 사고 나면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뭐 안전이 최우선이긴 그렇죠. 하죠.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고양이 목에 누가 방울을 날 것이냐. 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 여태까지 국토부에서 결론을 못 내리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 네. 자, 그래서 요 얘기도 이제 나중에 다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재건축과 안전진단 2월 중에 뭐 확실히 나올 테니까요. 오늘 이렇게 5가지 기사를 봤는데 요약을 좀 해보도록 하죠. 이 중에서 가장 좀 한 번 더 강조해주고 싶다 이런 부분이 있으세요? 금리 얘기도 했고 재건축 얘기도 했고 그리고 또 미분양 얘기도 했고요. 우리 거래량 얘기도 했는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장이 지금 과연 더 떨어질 것이냐 저는 그렇게 절대 보지 않거든요. 지금 금매들이 초금매들 거래가 되면서 이제 그런 것들이 거래가 되면은 지금 규제 다 풀렸죠. 규제 다 풀리고 대부분 풀렸죠. 하지만
더 풀릴 게 아직도 더 남아있는 것들 있잖아요. 취득세도 지금 반씩만 인하했고, 그러니까 아직 풀릴 것도 더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시장이 안 좋으면 계속 규제 좀 더 완화책들이 좀 더 나올 거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대출 규제라든지 DSR 이런 것도 결국은 풀릴 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지금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13 대책에서 가장 기대를 걸었던 게 이 다주택자들이거든요. 네. 다주택자들이 움직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1주택자, 무주택자가 집을 사서 시장을 이렇게 좀 이렇게 받치는 게 아니고 다주택자들이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정부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뭔가 좀 풀어줘야 된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조치들도 시장이 더 안 좋으면 나올 것 같고요. 근데 지금보다 더 나쁜 일은 없을 것이다라는 게 판단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생각하고 있던 뭔가 투자를 하려고 했는데 시장이 얼어붙었어. 그런 분들은 더 이상 망설이지 말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움직이세요. 지금 시장은 지금 바닥을 다지고 올라가려고 하는 시장이지 더 추락하는 그런 시장이 아니다라고 저는 정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내가 돈을 벌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자, 부디의 뉴스 따라잡기 살펴봤고요. 다음 이 시간에도 최신 부동산 뉴스들 가지고 어떤 부분 좀 주목해 봐야 되는지 흐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